네, 파워앱스 저자 김성준입니다. 2장 파워앱스 기본기 다지기에서 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입니다.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 값을 받은 후에 프로세싱 처리하고 아웃풋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래밍 처리에서 프로세싱 처리하면서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해서 다시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값이 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변수는 숫자형, 문자형, 날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숫자는 1, 2 이런 숫자 그리고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한글, 가, 가나다, 영어, ABC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날짜는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앱스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역 변수는 사용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set 구문과 update 구문 다 설명하고 있지만 주로 set 구문을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lear collect 또는 collect 명령으로 우리가 컬렉션 변수도 파워앱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파워앱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make some powerapps.com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윈도우 기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반에서는 코파일럿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코파일럿은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4 엔진 기반으로 우리 사무 환경에 오피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파워 플랫폼에 있는 파워앱스, 파워토메이트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미국 서버를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역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코파일럿에게 필요한 앱의 기능을 설명을 해주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앱을 생성을 해줍니다. 예, 제가 프롬프트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including number 4번 그리고 이름, 팀을 가지는 컬럼 3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코파일럿이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create on 앱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파일럿이 앱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앱은 사실 우리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는 비즈니스 앱은 좀 더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2개 이상의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앱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하는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앱은 반응형 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앱은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큰 화면, 태블릿이나 PC 또는 모바일로 실행했을 때도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학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set 명령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create에서 새로운 블랭크 앱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발자 계정이 없으신 분은 MS 앱에 들어가셔서
30일 무료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셔서 개인 계정을 학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시거나 학생 계정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 이름을 주시고 텍스트 입력 필드와 버튼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삽입에 텍스트 입력 필드를 추가해주고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이름을 변수 설정 이렇게 바꾸시면 버튼의 텍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UI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디자인하죠. 파워포인트도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파워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디자인적 감각이 있거나 디자인을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파워앱스 화면을 개발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기능에 충실해서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생성하고 변경하고 이런 CRUD 관점에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앱을 개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회사의 방침이나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입력의 기본 값은 지우고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변수의 값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 설정에 왼쪽 상단에 보면 파워 앱스에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S 개별 속성들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컬러도 있고요. 필은 채워진 색상입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onSelect 속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set 명령어를 치면 밑에 S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쫙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소문자, 대문자 다 구분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변수명은 variable 1 또는 이렇게 variable name 그리고 값은 텍스트 1에 입력한 값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 텍스트 컨트롤의 이름은 텍스트 인풋 1입니다. 자, 저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name 텍스트 name 이렇게 바꿀까요? 텍스트 name. 자, 그리고 set 텍스트 name에 점 눌러보면 이 텍스트 컨트롤의 속성들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의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값을 abc 입력하고 변수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바네임 변수의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변수 값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 레이블에 텍스트 이벤트의 값에 변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변수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조회되겠죠. 자, 1, 2, 3 넣고 변수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사용자한테 데이터 값을 입력을 받고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다른 화면에 아웃풋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을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새 화면 눌러서 비어있음 화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스크린 2번이죠. 자, 스크린 2번의 이름을 바꾸기로 디테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또는 아웃풋 이렇게 바꾸시고요. 자, 변수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설정을 한 후에 아웃풋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명령어는 내비게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화면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웃풋의 결과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삽입에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고 앞에서 정의했던 변수명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1번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변수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 2번으로 아웃풋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앞서 입력했던 값이 변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지역 변수는 우리가 화면을 이동했을 때는 방금 실습했던 것처럼 스크린 1번과 아웃풋 화면에 동일한 변수가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set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컨텍스트 명령어는 지역 변수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정의한 변수의 값은 해당하는 스크린에만 값이 유지가 됩니다. 이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컨텍스트 명령어는 해당하는 화면의 값을 로컬로 정의하는 기능도 있지만 값을 화면에 전달하는 컨텍스트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재를 좀 더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변수의 값은 왼쪽에 X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역 변수의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클릭해서 텍스트 보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컨텍스트 변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컬렉션 변수에도 값이 들어오면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숫자 변수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이러한 연산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컬럼 2개를 추가해서 더하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앱을 하나 생성하시고 텍스트 입력 창을 2개 추가합니다. 자, 텍스트 입력 창을 추가할 때 두 번째 X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첫 번째 텍스트 컨트롤에 X 속성을 가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X가 40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트롤도 높이를 시작 위치를 40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40을 눌러주면 이렇게 4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Y 위치도 보시면 40이죠. 이것도 Y 위치를 40으로 주게 되면 첫 번째 컨트롤과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겠죠.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그러면 두 번째 텍스트 입력 컨트롤의 위치는 첫 번째 텍스트 입력 컨트롤의 X 위치에 이 오브젝트의 길이만큼 더해주게 되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 입력 두 번째 컨트롤의 X 위치를 속성을 텍스트 인풋 1에 점 X 속성을 더하기 텍스트 인풋 1점에 width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첫 번째 컨트롤의 끝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간격을 좀 주기 위해서 더하기 10을 해보겠습니다. 10이 작네요. 50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위치하게 됩니다. 자, Y 속성도 동일하게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 컨트롤과 동일하게 하려면 텍스트 인풋 1점에 Y 속성과 동일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조정할 때 첫 번째 컨트롤을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 두 번째 컨트롤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건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첫 번째 컨트롤과 두 번째 컨트롤의 값을 합산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입력의 기본 값은 치우고 형식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동일하게 숫자로 하고요. 자, 이걸 눌렀을 때 두 가지를 더하는 명령어는
명령어의 첫 번째 텍스트 인풋 1점 텍스트였죠. 변수명을 먼저 줘야 되죠. 예. 더하기 값이니까 variable sum 이렇게 하고 1점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 인풋 2점 텍스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은 레이블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여기 값을 3, 4 입력하게 되면 레이블의 결과값은 변수를 줘야 되죠. 변수는 sum을 주게 되면 결과값이 여기 들어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는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카멜 표기법, 뭐 파스칼 표기법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단어들의 대문자를 사용하는 게 카멜입니다. 자, 텍스트 첫 번째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대문자 쓰는 게 카멜이고, 파스칼은 첫 번째부터 대문자를 쓰는 게 파스칼 기법입니다. 자, 파워앱스는 기본으로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천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샵 버튼으로 쉼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문자를 연결할 때는 concatenate 함수를 쓰거나 또는 &% 기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텍스트 레이블을 텍스트 입력 컨트롤을 2개 추가해서 두 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세 번째 텍스트 입력에는 2개 연결했던 값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변수를 해서 값을 변수에 저장한 후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인풋 3번이죠. 3번에 텍스트의 값을 연결해서 텍스트 인풋 4번에 텍스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연결돼서 나오죠. 자, 우리가 값을 여기에 ABC 값을 실시간으로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서 값을 셀을 참조하게 되면 엑셀의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참조했던 셀들의 결과값이 바뀌죠. 동일하게 파워앱스도 개별 컨트롤의 값을 직접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프트 하게 되면 텍스트 문자열의 왼쪽 두 자리를 자르겠다. 라이트는 오른쪽 두 자리 자르겠다. 미드는 중간 자리를 자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d 명령어는 빛이라는 문자를 ABCD에서 찾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find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있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랭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자, 유용한 문자열 명령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파워앱스 start with를 검색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명령어를 검색하셔서 이그젠플을 보시고 적용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보시려면 KOKR 중간에 있던 걸 ENER을 KOKR로 변경해 주시면 한국어로 변환이 됩니다. 또는 PDF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전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start with고요. start with는 검색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직원 이름 중에 음, 홍길동이 있으면 홍만 첫째 자리 홍을 치게 되면 홍으로 시작하는 이름 전체가 리스트가 조회되듯이 스타트 위드 어떤 문자로 시작되는지 검색할 때 스타트 위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변수는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ERP의 값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이번 달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검색을 하거나 또는 어제 날짜부터 내일 일자까지 검색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이런 날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 하루를 빼거나 또 하루를 더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문자열에 데이트 밸류 함수를 쓰게 되면 텍스트가 날짜 변수로 변경이 됩니다. 자, 텍스트 입력 컬럼을 또 추가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날짜를 2024년 01-27 이렇게 데이트 밸류 함수를 써서 텍스트 인풋 6의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네, 텍스트는 이렇게 점을 넣어도 되고요. 점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변수에 포맷을 변경하고 싶으면 데이트 밸류를 다시 날짜를 텍스트로 변경해서 이렇게 YYYMMTD 이렇게 하게 되면 날짜 포맷을 슬래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Y는 year, M은 month, D는 da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관련된 명령어는 year, month, day, week, day가 있어요. year는 이번 날짜에서 연도만 반환하고요. month는 월만 반환합니다. day는 날짜만 반환하고요. week, day는 1년 중에 몇 번째 주인지 반환하게 됩니다. 자, 날짜 변수에서 date add 명령어를 쓰게 되면 하루를 더하게 됩니다. 자, 10월 9일에서 하루를 date add 하게 되니까 10월 10일 되죠. 자, 날짜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들은 한번 장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앱스에서 불리언 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리언 변수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참과 거짓, true와 false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앱스에서는 화면과 관련된 사용자 액션에서 어떤 버튼을 보이거나 숨길 때 이 불리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할당하거나 true 할당하거나 false로 할당해서 어, 보이거나 숨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자가 저장 버튼 을 눌렀을 때 정말 저장하겠습니까? 이런 팝업을 보여줄 때 이 팝업 화면을 보여줄 때 이 불리한 변수 true 속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장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false로 바꿔서 화면에 사라지게 하는 기능들을 이 불리한 변수를 통해서 파워앱스에서는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 하나 추가를 더 해서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버튼이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버튼에 set 명령으로 주시고요. 비저블이니까 비저블 이렇게 하고 눌렀을 때 false 이렇게 해볼까요? false. 그러면 요 값이 false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튼에 있는 속성 중에 비저블 속성이 있거든요. 내려가 보면 비저블 있죠. 여기에 true가 되어 있죠. 항상 true입니다. 이거 false 바꾸게 되면 안 보이죠? 예, 다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을 해서 false를 다시 true로 바꾸게 되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바비저블을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저는 바비저블의 값이 false가 되는 거죠. 아니죠. 예. 변수만 넣어줘야 되죠. 바비저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버튼을
보면 바비조의 값이 현재는 비어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fal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한 개 더 추가해서 보이게끔 해볼까요? 네, 그래서 버튼 한 개 더 추가해서 이거는 뭐 보이게 이름을 바꾸고, 자, 눌렀을 때 요거는 true 이렇게 해볼게요. true. 자, 그럼 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거 누르게 되면 또 사라지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지 않은 화면에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는 실행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alse true 값을 줄 때 변수 값에 느낌표를 주게 되면 반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비저블의 값이 true이면 false 값을, false이면 true 값을 이렇게 역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게 느낌표입니다. 자, 이 버튼만 계속 누르면 보였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불리한 변수는 비저블 속성과 함께 파워앱스에서 화면에 컨트롤을 보이거나 숨길 때 아주 많이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구문을 썼는데 set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은 해당하는 명령어를 주석 처리해 주는 거예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때나 그다음 설명 적을 때 이렇게 한 줄은 슬래시 슬래시, 여러 줄은 이렇게 슬래시하고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변수는 이렇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처럼 여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컬렉션 변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컬렉션 변수는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요. 테이블은 개별 행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앱스에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뭉쳐있는 집합으로 있는 레코드들을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고 테이블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어레이, 배열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컬렉션을 만들 때는 이러한 명령을 써요. collect. 자, 그러면 student라는 이 컬렉션 변수를 만들 때 학번과 이름이라는 두 가지 컬럼을 가지는 그리고 값을 가지는 컬렉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앱을 하나 새로 생성하시고 자, 버튼을 추가합니다. 버튼 이름은 컬렉션 만들기. 자, 명령어는 collect입니다. collect. 컬렉션 이름은 체계처럼 간단하게 주셔도 되고 또는 컬렉션 스튜던트처럼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파워앱스에서는 주로 파스칼 기법을 많이 쓰죠. 대문자 컬 스튜던트 이렇게 주셔도 되고 자, 여기에 속성은 이름 홍길동 김철수 그리고 학번은 컬럼명에 단표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 컬렉션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버튼 클릭하게 되면 자, 이 아이콘 선택하게 되면 컬렉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또는 왼쪽에 X 버튼을 클릭해서 컬렉션을 보게 되면 테이블의 행개수가 한 개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또는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자, 예를 들면 이영희 학번은 2번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컬렉션을 누르게 되면 컬렉션 변수의 값이 두 개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는 게 컬렉션 변수 테이블입니다. 자, 이 컬렉션 테이블은 각각의 행을 가지고 있죠. 행은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그래서 파워앱스에서 행은 이렇게 대문자, 대괄호 사이에 있는 이걸 하나의 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개의 행이 모이면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컬렉션을 만들 때 이름 이영희의
이렇게 쉼표를 두고 또 레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두 건의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컬렉션 만들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영역은 이미 한번 추가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영역이 조용수, 이 영역이 조용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즉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한 개 레코드는 우리 파워앱스에는 이렇게 대괄호사에서 속성값 요게 하나의 레코드다. 그리고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파워앱스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중괄호죠. 예, 대괄호 써서 여기에 각각의 행을 써주는 게 파워앱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괄호에 쉼표가 있으면 하나의 레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열이 있는 테이블의 기본 컬럼명은 value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테이블에 대괄호 써서 김철수 이영희 이렇게 쓰는 거나 대괄호 써서 value에 김철수 쓰는 거나 동일합니다. 또는 테이블 명령어를 쓰면 가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괄호는 대괄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컬럼명 기술을 할 때는 한 개 컬럼일 때는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value 컬럼을 설정하지 않으면 value라는 컬럼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파워앱스에서 드랍다운 같은 경우에는 value가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컬렉션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인풋 컨트롤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추가해봤죠. 거기에 이렇게 아까 전에 하드 코딩 했던 값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셋은 컨트롤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자, 그러면 input 컨트롤 2개 추가하겠습니다. 자, 컬렉션 만들기에 코드에 이름은 지우고 여기에 첫 번째 input 컨트롤의 텍스트 그 다음에 학번은 두 번째 input 컨트롤의 텍스트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값은 지워버리고 힌트 값은 여기다가 힌트 값을 여기는 이름 자, 이렇게 사용자가 알 수 있게끔 넣어주면 좋겠죠. 자, 우리가 파워앱스를 개발할 때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컨트롤을 추가했을 때는 이름을 바꿔서 바꾸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추가되었던 그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컬렉션 변수에 방금 입력했던 값이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값이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 다시 입력하려면 이게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셋을 해줍니다. 리셋 텍스트 네임 복사해서 또 텍스트 넘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입력하는 순간에 값이 초기화 되죠. 자, 컬렉션의 값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컬렉션 명령어 중에 클리어 컬렉트를 쓰게 되면 컬렉트 앞에 클리어를 쓰게 되면 컬렉션의 값을 초기화하고 다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하고 값을 다시 입력한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리어와 컬렉트의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겁니다. 자, 클리어를 하게 되면
컬렉션의 값을 삭제해 줍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패치를 쓰게 되면 패치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치는 첫 번째 컬렉션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거나 또는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패치를 써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파워앱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원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양식 폼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개발자들은 IT 백그라운드가 없는 시민 개발자는 양식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코드 기반의 프로그램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패치 구문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구문의 명령어는 패치, 스튜던트, 컬렉션. 자, 컬렉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죠. 자, 이 원본은 여기에서 패치 명령어의 원본은 컬렉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쇼 포인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으면 쇼 포인트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SQL 서버면 SQL 서버의 테이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필터. 이 컬렉션의 학번이 1001인 데이터를 필터 찾아서 첫 번째 건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홍길동으로 패치 업데이트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패치 명령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자, 컬렉션 변수에 여기 텍스트에 입력했던 값에 넣어줍니다. 인설트를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디폴트하고 패치를 쓰게 되면 인설트 기능이 있고 디폴트가 아니라 그냥 디폴트 옵션이 없으면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다. 자,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컬 스튜던트는 요 스튜던트 이름을 제가 바꿔서 테스트한 거라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일한 컬렉션인데 나중에 이건 업데이트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 스튜던트가 쉐어포인트의 리스트 이름이면 이런 명령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쉐어포인트의 값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전에는 컬렉션이었죠. 컬렉션은 파워앱스 내부에 있는 로컬 메모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쉐어포인트 리스트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서치, 룩업 이 세 가지 함수는 우리가 어떤 컬렉션 또는 아까 쉐어포인트 리스트 있죠, 또는 SQL 뭐 이런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함수입니다. 자,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용법이 다르고 필터는 집합 테이블 반환한다. 즉 여러 건에 있는 레코드를 반환한다 보시면 되고, 설치는 동일하게 테이블 반환합니다. 룩업은 레코드 한 행만 한 레코드만 반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사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종종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처럼 파워앱스 런 사이트에 가서 항상 사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제가 개발했던 것들 확인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앱스에서 조건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로직 골격을 잡아주는 게 조건문입니다. 자,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뭐뭐이면, 뭐뭐가 같으면 또는 뭐뭐가 같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통해서 로직을 분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자, if 만약에 점수가 100점이면 a 플러스,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플러스, 그리고 만약 이렇게 else if를 쓰게 되는데 파워앱스는 이렇게 씁니다. 점수가 100점이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그 외에는 f. 자, 이렇게 if와 else if를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텍스트 인풋 컬럼의 값이 100점이면 value는 텍스트의 값을 숫자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100점이면 어떤 변수에 a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죠. 이건 이렇게 우리가 if 구문 안에는 파워앱스의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이름을 노코드라고 했죠. 예, 코드 한 줄 없이 시작하는 파워앱스지만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은 엑셀에서도 이런 동일한 명령어들을 쓰기 때문에 코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워앱스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파워앱스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랭귀지를 파워FX라고 합니다. 지금 파워FX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도 지금 적용한다고 지금 파일럿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입력을 하나 추가해서 또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자, 여기 값이 100점이면 텍스트 레이블에 A 플러스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버튼은 만약에 숫자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텍스트 입력의 값이 텍스트 인풋 3이네요. 텍스트 인풋 3점 텍스트에,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게 되면 빨간색이 보이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면 여기에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에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 다시 가서 올라가 보면, 자, 예기치 않은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말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고, 자, 이게 100점이면 이퀄이 100점이면 어떤 변수의 값을 주면 되죠. set 바 그레이드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 부분을 추가하면 되죠. 뒤에 자, A 플러스 아니면 전부 다 C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레이블은 방금 만들었던 변수의 값 바 그레이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100점을 입력하면 A 플러스죠. 그 값이 여기 나옵니다. 또는 100점 말고 나머지 전부 다 C라고 했죠. 99점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0점이면 바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00점이면 셋을 줘야 되죠. 셋에 C를 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에서 if 구문은 조건, 그 다음에 참일 경우에, 그 다음에 참이 아닐 경우,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100점이면 A 플러스 90점 이상이면 A. 자, 이렇게 쭉 연결해서 if 구문을 작성을 해줘도 됩니다. 이건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사항은 질문 있으면 그 카페에 MS 앱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